안녕하세요. 김혜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고 싶으신가 봐요. 자, 개인회생에 있어서 신청 전 대출을 받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신청 전뿐만이 아니라 신청 후에도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나서의 대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신청 전에 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전에 대출을 받는 행위는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 채무에 굉장히 시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을 통해서 일부 변제를 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출을 몽땅 받아요. 신청 전에 몽땅 받아놓고 채무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것을 곱게 봐줄 수 없겠죠. 게다가 이 대출이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왕창 몰려있다. 채무의 대부분이 최근 채무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상한데 이 사람 굉장히 이상하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찾아내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이 법원 입장이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에 대출받는 행위, 일부러 부채를 늘리고 여유 자금을 만드는 행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최근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재산으로 보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보고 변제금을 더 납부하라라고 법원에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대출에 대해서는 절대 득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일반 금융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대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 건데요. 조금 더 찾아보면 사실 조금 사금융을 통해서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받다 보면 고금리의 이유를 감당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일단 신청하신 입장에서 앞으로 최저생계비만을 인정받아서 생활을 쭉 하셔야 되는데 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또 그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가 절대 앞으로 쭉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변제도 못 하시고 또 대출 빚만 생긴 그런 상황이 돼서 개인회생 신청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서는 대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 그러니까 우리가 변제금을 쭉 잘 납부한 뒤에 완전히 면책이 이루어진 뒤에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신용에 맞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은행연합회에서는 우리의 그런 기록들을 삭제를 하고 또 개인회생 공공기록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우리가 채무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빚진 은행이 있을 거예요. 공공기록은 삭제를 해주지만 은행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채무가, 그러니까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개인회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 회수를 못했었지 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을 받으신 후에는 그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은행보다 다른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신용을 만들어 가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기존에 거래하셨던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대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